안녕하세요, 바보타로의 케일럽입니다. 자, 오늘도 새로운 리딩을 하기 위해 타로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도 우리 큰 애몽이 그리고 작은 애몽이도 리딩에 함께 해줄 거예요. 댓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슈퍼땡스를 통해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게 될 리딩의 주제는 그 사람의 선택은 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상대편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이제 타로 카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또 이렇게 세 가지 물건을 준비했어요. 첫 번째 치타, 두 번째 재봉틀, 세 번째 도너츠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이템을 선택하실 수 있게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의 눈을 사로잡는 아이템으로 이동해서 리딩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선택은 첫 번째 치타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시는 그 상대편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자, 먼저 두 분의 상태 확인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메인 에너지 한 장을 열겠습니다. 오! 소울메이트 카드가 나왔어요. 그래요. 자, 아주 놀라운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게요, 여러분 1년에 몇 번 없는 일이에요. 이게 뭔가 첫 번째 카드를 열었을 때 뭐 소울메이트, 러브 뭐 이런 거 잘 안 나옵니다, 이 채널. 그런데 야, 소울메이트가 나왔다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는 게 그 사람의 선택은이잖아요. 일단 가장 합리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이걸 이제 들어오신 분들이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시는 상대편하고 뭔가 좀 트러블이 있어서 약간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아예 이별이 됐거나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 카드를 꺼냈다면 두 분은 이런 에너지를 갖고 있는 겁니다. 뭐 소울 커넥션, 영혼이 연결돼 있고요. 뭐 라이프 파트너랍니다. 대놓고 뭐 삶의 동반자인데 왜 이게 나왔을까요? 이제는 막 좋은 게 나오면 워낙 이제 부정적인 채널이다 보니까 놀라기도 하네요. 자, 일단 카드는 한 장이 나왔고요. 과연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좀 보고 그 문제에서 어떤 선택이 있게 될지도 따라가 봐야지 이 리딩이 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카드를 한 장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카드예요. 체인지가 있군요. 그래요. 토일 앤 레이버가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자, false person이 있어요. 그래요. 자, 패밀리 룸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자, 계속 따라가 볼게요. 디스턴트 호라이즌이 있고요. 콜트십이 있습니다. 그래요. 콜트십이 있다고요? 패스웨이가 현재 나와 있는 상태고, 마지막 카드는 하우스 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요. 자, 이렇게 8장의 카드가 나와 있는데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선택은이라면 보통은 이제 여러분이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 나를 선택할지 선택하지 않을지 뭐 이런 걸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함께하고 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약간 50%는 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별이 된 게 아니라 소원해졌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원하는 게 화해고요. 그 화해에서 우리가 어떤 길로 가게 될까? 그러니까 그 상대편이라는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나와 함께 갈 것인지 말 것인지 그런 거를 보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하우스가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이게 혹시나 결혼을 하신 분의 리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일단 들기는 들어요. 자, 일단은 카드를 한 장씩 짚어드리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체인지가 있죠?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요, 이 상황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요, 변화예요. 변화를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뭔가가 잘 진행이 되고 있으면요, 그 상태가 행복하기 때문에 굳이 변화라는 것에 대한 욕구를 가지기 힘들죠. 그런데 지금 소울메이트가 나와 있었기 때문에 저는 두 분이 이 틀어져 있는 상황에서 다시 이전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원한다는 그런 느낌의 체인지 같아요. 일단은 그래요. 자, 그런데 그걸 하기가 힘든 이유가 뭐냐면 바쁩니다. 그리고 상당히 삶이 고돼요. 그게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여러분이 바쁜 것 같아요. 물론 이 상대편이란 분이 바쁜 것 같기도 한데
제가 느껴지는 부분에서 가장 큰 부분은 두 분이 잘 사귀고 있다가요. 여러분이 바빠졌고 이분도 이분 나름대로 바빠졌고 그래서 이전처럼 사랑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이 이것의 문제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바보타로고 바보타로는 이제 늘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 카드가 또 나왔어요. 특히나 요렇게가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너무 바빠서요. 상대편이라는 사람을 좀 돌볼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다면 이 사람이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이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느껴지는 가장 큰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이 이분에게 너는 내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게 좋은 거죠. 너는 내 사람이야 라는 게 좋은 거죠. 그런데 이 상대편이라는 사람은 여러분이 너무 바빠지고 나에게 죄송해요. 제가 생각나는 표현이 없어서 나에게 좀 소홀하고 하는 부분이 만약에 생겼을 때 나를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다소 잘못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카드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요 카드 두 개 다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과 이분은 당연히 무엇인가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뭐 결혼이 됐든 나중에 같이 늙어 죽든 뭘 하든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콜트십이 나왔죠. 콜트십은 지금 여기 보면 어떤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만난 지 얼마나 된 것 같아 보이세요? 안녕하세요. 조나단. 저는 멜리사라고 해요. 멀리서만 지켜보고 말씀으로만 듣다가 이렇게 실제로 보게 되니 가슴이 설레네요. 약간 요런 느낌의 지금 상태거든요. 콜트십은 딴 게 아니라 서로를 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완전히 딱 시작될 때를 의미하는 카드예요. 그래서 이게 데이트 카드예요. 그리고 지금 위에 보면은 큐피트가 이제 이 커플들을 위해서 활을 이제 쏘아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랑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카드는 소울메이트인데 뭔 사랑이 시작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사랑에 안 좋았던 것들을 다 다시 내보내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나에게 있어서 당연했다라는 생각도 버려야 되고요. 다시 시작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솔선수범을 하든지 이 상대편이 솔선수범을 하든지 뭐가 됐든 여기서 이전의 감정을 다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좀 커요. 그런데 패밀리룸이 있죠. 상당히 중요한 카드인데요. 패밀리룸은 말 그대로 집 아닙니다. 솔직히 깜짝 놀란 게 이 패밀리룸 밑에 하우스가 있어요. 이 하우스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여기 큰 정문이 있잖아요.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있는 게 얘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정말 완벽한 무엇인가를 의미하는데 그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이 안에선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른다는 걸 의미하는 게 패밀리룸의 핵심입니다. 즉 이 사적인 공간에서는 겉으로 보여지기에도 상당히 좋잖아요. 뭐 벽난로도 있고 이런 그림도 있고 샹들리에도 있고 누가 봐도 문제없는 집이에요. 하지만 이 집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이 집 사람들밖에 모르는 거죠.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비밀적인 무엇인가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밑에 콜트십이 나와 있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느껴지는 부분은 두 분에게 있어서 어떤 만남 같은 게 있어지는데 그 만남은 정말 허심탄회하게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풀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솔직히 지금 나와 있는 얘가요. 조언 카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패밀리룸에서 내가 좀 소홀해서 미안해든가 뭐든가를 말할지 안 할지는 몰라요. 만약에 이걸 안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그냥 끝나게 되겠죠. 그런데 그러긴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두 분이 소울메이트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쨌든 간에 해결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가지게 될 거예요. 저는 그 느낌이 많이 들어요. 지금은 어느 정도 약간 그 자동차가 정비받으러 들어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아무리 비싼 차라고 해도 정비는 해줘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뭐 타이어도 닳고 엔진오일도 갈아야 되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은 좀 약간 삐걱거리고 있다는데 결론적으로는 하우스예요. 두 분이 무엇인가 상당히 튼튼하고 안정적인 단계 그리고 이것이 집이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의미하는 카드기도 해요.
그래서 두 분은 무엇인가 완전체로 가는 건데 그 사이에 지금 이런 상황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의 가장 핵심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두 장의 카드가 시사하는 바가 정말 큰데요. 두 개 다 비슷한 의미예요. 너는 내 길 위에 있고 너는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될 사람이며 그리고 우리는 멋진 미래가 있을 거야 라고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 말이에요. 솔직히 이 두 장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막연한 생각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되기가 상당히 힘들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분하고 뭔가 길게 간다라고 하면 이 카드가 말해주는 것은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바꾸지 않으면 이게 되기가 힘들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누가 뭐 바람을 폈네, 네가 내가 바쁘다고 딴짓거리 했구나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카드가 나와서 솔직히 0%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0%라고. 그런데 그 관점에서 본다면 여러분이 지금 하는 건 뭐냐면요. 내가 바빠지고 우리가 바빠지고 했던 부분 때문에 사랑이 소원해졌고 그런 상황 때문에 너가 바람을 폈다면 이게 이제 false person이 잘못된 사람이잖아요. 이 여자가 이렇게 입도 가리고 있고 뒤에 남자도 이렇게 눈을 가리고 있어요. 아무튼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그 상황에서 이렇게 된 것에 너가 당연하게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던 나도 잘못이구나라고 지금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겁니다. 이것이 실수라고 말하면 이제 안 되죠.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바람을 피는 건 절대로 실수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바람을 조금 다른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려고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은 들어요. 만약에 이게 바람이라면. 그래서 이게 큰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느껴지긴 그래요. 일단 두 분은 소울메이트 맞아요. 소울메이트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이걸 끝내고 싶지 않다라는 것을 말해준 거예요. 제가 리딩을 잘못했을 수도 있으니까 이 카드가 뭘 말해주는지 보면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You are good enough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자, You are good enough 카드가 나왔습니다. 처녀자리의 만월인데요. 저는 솔직히 이게 의미적으로 나온 것 같진 않고요. 곧 처녀자리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처녀자리 때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꺼내준 것 같다는 느낌이 가장 많이 들어요. 일단은 그 느낌이 많이 들고 거기다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살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상처를 받은 거거든요. 지금 이분이랑 뭔가 문제됐다면 이게 지금 열심히 살았다라는 것 때문에 사랑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들 너무 자책하지 마라 뭐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핫스시 나와요. 그래요. 자, 계속 따라가 보겠습니다. 나이트 오브 로즈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요. 자, 한 장 더 열겠습니다. 8개의 거울이 나오고요. 자, 언더라인 보겠습니다. 언더라인은 4개의 프루츠 카드가 있습니다. 일단 이 카드가 딱 나오니까 제가 느껴지는 부분은 두 분이 떨어져 있는 거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뭘 하고 있었는지도 꺼내줬어요. 언더라인이 4개의 프루츠죠. 지금 여기 보면 창가에 어떤 여성분이요. 손으로 턱을 딱 괴고 리플렉션을 하고 있어요. 리플렉션은 뭐냐면요, 여러분. 나를 되돌아본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유리창에 나를 그냥 반사시킨다 그 개념이 아니라 어떤 다툼이 있거나 여러분의 의견을 이야기를 했거나 이랬을 때 당연히 돌아오는 대답이 여러분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그런 상황이 되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 싸움에서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중심이라는 거를 놓치게 돼요. 그런데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잖아요. 예를 들어 두 분이 뭔가 싸움을 하거나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 때 CCTV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상대편의 모습을 찍어 놓은 게 있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걸 1년 뒤에 CCTV에서 파일을 찾은 거예요. 안 지워졌던 거죠. 그래서 그걸 틀어봤는데 여러분이 그걸 보고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세상에 저런 말을 했단 말이야?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됐었구나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의 모습에 놀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하나씩 하나씩 곱씹어 보는 거죠. 리플렉션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나의 모습을 그 과거였을 때는 몰랐던 거죠. 그걸 지금 와서 보는 겁니다. 그게 리플렉션이에요. 그 상대편이 잘못했던 것만을 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밑에 나와 있었던 이 상황에서 뭐가 가장 많이 느껴졌냐면, 여러분이 바빴어요.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너는 당연히 내 옆에 있어 주겠지라고까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에게 소원해질 수밖에 없었던 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잠을 좀 더 줄이고 이분에게 뭔가 했거나 이래 쓸 수도 있죠. 그런데 사람이 한계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나도 좀 나만의 시간을 갖고 좀 쉴 타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계속 많아지면서 이분과 뭔가 소원해지고 그런 부분이 만약에 있었다고 합시다. 지금 밑에 나와 있는 카드는 약간 그 느낌이에요. 뭐가 됐든 그랬을 때 이건 내 잘못은 아닌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게 상대편의 잘못도 아니구나라는 걸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여러분은 이 사람과 다시 불타오르길 바랍니다. 그 카드를 제일 처음에 꺼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콜트십을 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이 사람과 이전처럼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패밀리룸이 나왔었잖아요. 이 분에게 연락을 취하실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카드는 연락을 취할 걸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여러분이 또 갖고 있는 건 뭐냐면, 내 상황이 이전에 이 상대편과 함께 있었을 때랑 지금이랑 달라진 게 없어요. 그 말인즉슨 여러분이 아직도 바쁘다는 말이에요. 아직도 힘들고 그렇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일이 막 바쁜 걸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챙겨야 되거나 여러분이 신경 써야 될 일이 많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꺼낸 카드가 8개의 칼입니다. 그러니까 이 해결 방법이라는 것이 떠오르지 않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 여러분이 지금은 어떤 생각까지 들었냐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내 잘못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까지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이 사랑이 잘못된 것도, 그리고 내가 이렇게 바쁘게 살게 된 것도 모든 게 다 내 잘못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서 하냐? 창가 앞에서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나이트 오브 로즈가 나왔죠. 누군가의 귀환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당연히 상대편이겠죠. 상대편과 어떤 만남은 있을 것 같아요. 저 그 느낌이 많이 들었던 게 이 패밀리룸이 나와 있어서 그래요. 근데 이게요, 진짜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나 있잖아, 영숙이라면 이제 여러분이 여자처럼 느껴지니까, 아무튼 야 친구야, 그 사람이 나에게 전화가 왔어, 한번 보자네 라고 말하고 나갈 수도 있잖아요. 어머머 웬일이니? 어머머 왜 만나자고 해?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카드는 뭐냐면, 카톡 같은 게 만약에 오게 됐을 때 만나러 나가고 그 안에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게 될 건가 봐요. 그런데 그 안에서 여러분이 가져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을 자책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할 거 다 했다는 말이에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연락이 온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사람에게서 연락이 올까요? 라고 한다면 연락이 온다는 말인 건데요. 솔직히 연락이 온다면 나이트 미러가 나와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제 느낌적으로는 이게 예기치 못한 방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쪽으로 이분이 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이분이 사는 동네가 좀 떨어져 있다면 어느 순간 여러분 동네로 와서 지금 어디 있어? 집이야? 나 니네 동네에 왔어 라는 그런 어떤 것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그 대화를 하고 나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그 선택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이게 하우스잖아요. 그 대화 안에서 이 상대편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뭐가 됐든 여러분에게 있어서 다시 집처럼 튼튼하고 안정적인 상태로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마음이 불안하고 공허하고 이런 부분들이 없어지게 되기는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 사람이 와서 여러분이 채워주는 건지, 아니면 이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야 우린 이렇게 여기서 끝나는 게 맞는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고 그럼 나도 내 인생을 찾아가야지 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집과 같은 안정감을 갖게 되는 것인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다시 돌아오게 되고 두 분이 사랑을 다시 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일단 두 분은 소울메이트라는 게 있어요. 소울메이트는 딴 게 아니고요. 헤어지기가 힘든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방문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좀 바꿔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가 느껴지는 그거예요. 자, 바보타로 상자 가져왔습니다. 자, 안에 보면 yes 그리고 뒤에 no라고 적혀있는 동전 있죠. 제가 직접 그 검정 테이프로 붙인 바보타로 제가 손재주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했어요. 자, 이걸 여기 안에 넣고 열심히 흔들어 보겠습니다. 흔들어서 답을 봅시다. 도대체 이 사람이 진짜 이 행동을 하게 될지,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 질문을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질문. 답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요, 이 동전이 이렇게 누워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워져 있는 것 같아요. 아, 누워져 있는 거 맞네요. 맞는 것 같아요. 자, 열어봅시다. 노랍니다. 노래요. 뭐에 대한 노일까요? 그런데 소울메이트잖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이게요, 뭘로 느껴지냐면 트윈 플레임 같아요. 이쁜 소울메이트라는 커플이 있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고장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들을 좀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라클 올려봅시다. 카드를 열게요. Admit your true feelings to yourself. 카드가 나옵니다. 너 자신에게 진짜로 느끼고 있는 진실된 마음을 허락하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솔직해져라. 여러분이 진짜로 원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만이 알고 있다예요. 그래서 진짜로 마음이 가는 것을 따라가라는 말인데, 카드가 이제 8장이 쫙 나왔을 때 느껴진 게 뭐냐면, 여러분이요,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뭔가 하나를, 그 사랑을 배제하고 그걸 여러분이 원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에게 솔직해지랍니다. 자, 카드를 한 장 더 열겠습니다. Trust that it will happen when the time is right. 카드가 나옵니다. 뭔가 때가 맞을 때, 이때다 라고 생각이 되는 그때가 올 때 무엇인가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믿어라 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이게 조만간에 일어날 것 같은데, 왜냐면 이게 느낌적으로 처녀자리 때 뭔가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나온 것 같아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어떤 시기가 다 맞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지금 이게요, 막 슬픈 건 아닌 것 같고요. 여러분도 이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정말 많이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이 사랑에서 잠깐 멈춤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생각하는 그 필요한 타임이 있잖아요. 그 타임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6번째 집입니다. 루틴이고요. 6번째 집은 건강, 환경 이런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건 솔직히 사랑이라는 것과 관련이 없고요.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 가장 많이 의미하는 게 건강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배가 아프거나 어떤 만성 질환이 생기거나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그런 부분에서 뭐 식단 조절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느낌의 하우스가 6번째 집이에요. 그리고 루틴이라고 할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눈 떠서 세수하고 뭐 회사 나가서 일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고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변화가 생겨야 되는 부분도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여러분이 좀 놔줘야 될 부분은 놔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이 카드마저도 여러분을 좀,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혹사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카드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좀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카드는 여러분이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나 때문에 안 된 거야, 내가 부족한 거야, 약간 요걸 하시는 거예요. 일에서도.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좀 챙겨야 될 부분은 챙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카드까지 나오니까
사랑 때문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만약에 노라고 한다는 것도 결론적으로는 이 상황 자체가 바뀌지 않을 건데, 여러분이 바쁘거나 여러분이 뭔가 열심히 해야 되거나 뭐 이런 게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나는 이걸 할 수는 없지 않을까라는 건데, 여러분이 체인지를 꺼냈잖아요. 즉 이 생각 안에서 하고 있는 게 체인지거든요. 어떻게 해야지 변할 수 있을까라는 건데, 이게 뭐 여러분이 뭐 내가 어떻게 하면은 더 이분에게 사랑받을까 이걸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이 어떻게 하면 바뀌어질 수 있을까 이걸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이 방법을 찾아낸다,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분 포함해서 여러분 앞에 오게 될 다음 사랑을 봅시다. 일단은 노가 나오긴 했는데, 저는 이분이요 여러분에게 어떤 형태로든 간에 와서 어떤 대화는 나눌 것 같아요. 너무 명백하게 그런 카드들이 나와 있어서. 자, 보겠습니다. 본딩입니다. 결론은 뭐냐면요, 여러분, 얘입니다. 어쨌든 두 분은 떨어질 순 없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요,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나 봐요. 이게 뭐 사랑이 식었다? 사랑이 식은 거죠. 이분이 바빴든 여러분이 바빴든 아무튼 외부적인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6번째 집까지 나와 있는 거면. 그래서 이 사랑에 영향을 준 거거든요. 그런데 안 떨어집니다. 이게 떨어질 수가 없어요, 이 에너지는. 그래서 어떤 때가 맞게 되면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고, 두 분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는 체인지 카드가 처음으로 나와서요, 이게 어떻게 진행될 것 같냐면, 여러분이요 어떤 환경을 바꾸실 것 같아요. 이렇게 가는 건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을 여러분이 하는 것 같아요. 일단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게 치타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선택은 두 번째, 재봉틀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시는 그 상대편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두 분의 상태부터 확인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에너지 한 장을 꺼낼게요. 피닉스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자, 피닉스 불사조 카드가 나왔습니다. 불사조는 죽어있던 것이 깨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카드가 의미하는 게 재회고요. 재회라고 카드에 써 있습니다. 여기 보면 리킨들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제 다시 불을 켜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엇인가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Rise from ashes. 재에서부터 다시 무엇인가가 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다 죽은 거죠. 그 미세한 불꽃이 이제 남아있게 되면 이렇게 다시 타오르게 되잖아요. 이걸 언제 주의를 해야 되냐면 겨울에 주의를 해야 되죠.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갈 때, 건조해질 때 산에 가시는 분들은 정말 주의를 해야 되죠. 아무튼 다시 불꽃이 일어난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일어나는 불꽃은요, 이전의 불꽃과 다르게 무엇인가 성숙한 그런 상태로 관계가 이어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보겠습니다. 카드를 열게요. 한 장씩 따라가겠습니다. 맷 헬스가 있어요. 일단은 좋지 않은 카드긴 합니다, 얘가. 자, 카드를 계속 따라가 볼게요. 메인 피메일이 있어요. 자, 메시지 오브 컨선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번째 카드는 패밀리룸이 나오네요. 그렇군요. 아까 조금 전에 치탈 때도 좀 이런 비슷한 느낌이었는데, 하이아너가 있어요. 그렇군요. 자, 주디케이션 카드가 나오고요. 계속 따라가겠습니다. 서든 웰스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카드는 차일드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카드 시작할 때요, 이 피닉스 카드가 재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게 재회 리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불사조가 저는 여러분인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메인 피메일이 나와 있어서 그렇긴 한데, 이 불사조의 의미가 아까 죽어있던 재에서 다시 불사조가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땐 여러분이 지금 상당히 좀 좋지 않은 상황이나 어떤 감정의 상태가 있거든요. 거기서 바뀌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일단 들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간에 좀 재회이겠지? 라고 해서 맞춰봤는데 그렇게 리딩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피닉스가 결론적으로는 무엇인가 새롭게 시작이 된다라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다시금 죽어있던 것에서 깨어나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 관점에서 봤을 땐 또 이 카드는 또 맞아요. 이 8번째 카드는 이 8개의 카드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었냐를 의미하는 카드인데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새로운 시작은 있을 건데 지금 이 안에 조금 여러분이 실망할 수 있지만 상대편이라는 사람의 에너지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관계가 일단은 이렇게 종결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카드는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카드가 풀릴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좀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카드가 벳 헬스인데요. 지금 많이 힘든가 봐요. 그런데 지금 이 리딩의 관점으로 볼 땐 여러분이 힘든 이유가 상대편 때문입니다. 그거예요. 이 벳 헬스가 그냥 진짜로 여러분들이 건강이 안 좋아졌을 수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리딩에서의 이 카드는 여러분이 전 상대편 때문에 몸의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아졌다도 가능해요. 여기 보면 어떤 그 나이 드신 분이 이렇게 아파서 누워있죠. 뭐 스트레스 때문이든 뭐든 간에 여러분이 지금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도 가능한데 솔직히 그렇게 쓰는 것은 진짜 일부일 뿐이고 이 카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부분은 여러분의 환경적인 부분인데요. 만약에 이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여러분이 벳헬스라는 환경이 되었다면 여러분이 그 전 상대편 때문에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따라와서 여러분의 환경이 안 좋아졌을 수도 있어요. 제가 좀 쉽게 풀어드리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전 상대편을 좋아했으니까 만약에 뭐 돈을 빌려줬다든지 혹은 어떤 대출 때문에 여러분이 뭔가 보증을 섰다든지 뭔가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 이 상대편의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 여러분도 같이 덩달아 따라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환경이 안 좋아졌다도 가능해요. 두 번째로 나온 카드가 메인 피메일입니다. 지금 이걸 보시는 분이 남자라고 하더라도 이 카드는 여러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카드예요. 이 카드의 의미는 여러분이에요. 뭐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뭐 이동하다, 뭐 돌아오다, 뭐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얘는 그거 없어요. 얘는 그냥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있고 다른 어떤 사람이 나오게 되면 그 두 사람과의 관계와 관련된 리딩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카드 안에는 여러분밖에 없어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을 챙겨야 된다라고 보여지는 리딩 같아요. 일단은 그래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가장 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사람으로부터의 연락이에요. 그 안에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부분은 뭐냐면요. 그 소식이 좋지 않을 건가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 게 커요. 예를 들어서 이 상대편이 연락만 오면 내가 뭐 다시 화해를 하든 이렇게 그냥 끝을 내든 뭔가 종결이 될 텐데 여러분은 그 소식 자체가 좋지 않을 거라고 이미 판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 자체를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연락이 오는 것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걸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이별이 된 것 같다라는 느낌을 여러분이 받고 있는데 그 이별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기 때문에 그 소식이 오지 않고 있으면 좋겠다예요. 좀 말이 이상하죠.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이 이별을 원치 않는다면 좋은 소식이 오길 바라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건 뭐냐면 얘는 틀림없이 나에게 안 좋은 소식을 전할 거야 라는 것, 즉 우리는 끝났어 라는 소식을 전할 거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걱정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리딩에서 자리가 좀 중요한데요. 이 네 번째 자리가 좀 많이 중요한데 여러분이 이분하고 뭔가가 남아있어요. 어떤 만남이 남아있나 봐요. 그런데 그 만남은 정말 진지한 만남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상당히 비밀리에 만나게 되는 무엇인가가 돼요. 이 패밀리 룸이 거실이잖아요, 여러분. 이 거실이 정말 아름답게 꾸며져 있어요. 벽지도 색깔도 이쁘고 이렇게 벽난로도 있고 뭐 소파도 있고 그래요. 이 안에 사는 사람은 누가 봐도 행복하겠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이 거실에서 행복하다고 누가 어떻게 장담을 해요?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카드가 갖고 있는 의미는 이 거실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 거실에 사는 사람밖에 모른다예요. 그래서 상당히 사적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비밀스럽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 거실에 뭐 친척이나 이 가족 구성원의 어떤 친구나 그런 사람이 초대가 되면 이 거실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 가족이 갖고 있었던 모습을 숨기게 되죠. 외부 사람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잖아요.
그것이 거실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카드는 정말 두 분이 비밀스럽게 만난다. 그리고 상당히 사적인 공간에서 조용히 무엇인가를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이제 제외로 본다면 제외예요. 그런데 저는 이 카드가 얘로 느껴지진 않아요. 이 피닉스로 느껴지진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에게 좋은 결과가 오길 바래요. 여러분이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카톡이 하나 와 있는데 그 카톡의 내용이 좋지 않을까봐 걱정하는 그런 에너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이것이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여러분이 바라고 있는 건 뭐냐면 뭔가 내가 기대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이 상대편이랑. 그걸 다시 바꿔서 말해보면 이 상황 자체가 상당히 회복이 힘든 상태 같아요.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카드가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건 뭐냐면 얘입니다. 주디케이션인데요. 법정이죠. 여기 판사님이 있고 여기 남자 여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남자 여자가 판사 앞에 섰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가장 단면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이 리딩은 이혼과 관련이 되어 있다도 가능해요. 그걸 가장 궁극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혼이 아니다 라고 봤을 땐 여러분이 이분하고 뭔가 정리해야 될 게 남아있나 봐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대출이 좀 끼어 있었다 뭐 이런 거라면 그 부분을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헤어지면 헤어지더라도 그래 넌 나를 사랑해줬으니까 그 대출은 내가 안고 갈게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뭐가 됐든 간에 정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이치적인 판단 하에서 감정이 배제된 판단 하에서 무엇인가가 정리가 돼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게 주디케이션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걸 바라고 있지는 않아요. 솔직히 지금 이 카드에서 여러분이 바라고 있는 건 이 두 장입니다. 무엇인가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나에게 좋은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이 있는 것인데 지금 보지 않는 건 얘예요. 그 말을 다시 바꿔보면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인가 필요한 것은 정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뭐 법적인 부분이다 뭐 이런 게 다 아니다라고 볼 땐 여러분은 현재로서는 머릿속에 갖고 있는 여러분들의 어떤 기대랄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그림이 있는데 거기서 조금 더 이성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라고도 볼 수 있는 카드기는 해요. 그런데 일단은 여러분 앞에 어떤 새로운 시작이 펼쳐지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 아이 카드가 가장 크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새로운 시작을 할 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에게 어떤 기회가 왔어요. 그래서 그 기회를 잡고 무엇인가를 시작을 하게 되면 새로운 어떤 시작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차일드의 에너지의 시작은 뭐냐면 내가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었다예요. 그러니까 아이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했다라는 말이거든요. 조금 이해를 쉽게 접근해보면 여러분이 이 상대편이라는 사람한테 안 좋은 감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의 에너지로 볼 땐 너도 사람이고 너도 뭐 그럴 수 있었겠구나라고 그냥 다르게 봐지는 거예요. 그 말을 다시 바꿔보면 여러분이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구나라는 어떤 시선을 갖게 된다 이런 것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냥 아예 바라보여지는 게 다른 거라는 거죠. 그런 게 가능합니다. 뭐 편견에서 깨어나다 뭐 이런 의미로도 써요. 자, 그런데요. 이건 이제 제가 카드의 의미로 읽어드린 거고 제가 또 가장 크게 느껴지는 부분은 뭐냐면 이게 그 사람의 선택은인 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이게 혹시나 가족 간의 분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 부부 간의 분쟁 아니라 가족 간의 분쟁. 뭐 패밀리룸도 있었고요. 여기 배틀스도 있었고 가장 쉽게 접근해 볼 수 있는 것은 유산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형제 자매들끼리의 어떤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서 어떤 누군가의 선택을 기다리나 봐요. 그런데 이 패밀리룸이 가장 큰 부분이기는 하거든요. 또 진짜 중요한 순간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이 모든 걸 좀 바꿔주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제가 이걸 맞춰보려고 해도요. 이게 재회가 안 돼요. 이걸 제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뭐냐면 좀 듣기 힘드실 수 있는데 이 분이요. 여러분과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 패밀리룸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마지막 통보 같은 것을 하러 오는 것 같은데요. 솔직히 여러분이 그 통보를 받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끝났다라고 받아들이게 되면 상당히 슬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만남이 어떤 걸 갖다 주게 되냐면 여러분의 뒤통수를 때리는 거예요. 이게 뭐 날 뒤통수를 치고 나에게 배신을 때렸다 이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 머리에 종을 울리는 거예요. 띵 하고 울리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뭘 하고 있었던 거지? 내가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힘들었던 거지? 이게 정말 생각만 바꾸면 정말 보잘것없는 거였구나 이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감정이나 그런 것에 치우쳐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객관적으로 보는 게 힘들어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잘못을 했다 그래도 나에게 어떤 이유가 있으니까 그랬을 것이고 뭐가 됐든 뭐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뭔가 판단을 하는데 흐려지잖아요. 그런데 이 만남에서 여러분이 알게 되는 것은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거구나 이게 라고 알게 되고 그냥 마음 정리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카드가 나온 것 같아요. 이 시선이 바뀌게 된다. 내가 바라보는 무엇인가가 바뀌게 된다라는 것도 결론적으로는 그런 의미의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의 선택 어떻게 될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피닉스가 나온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카드를 계속 따라가 볼게요. 자. Be bold and make the first move 카드가 나옵니다. 아하, 그렇군요. 카디널 문이에요. 자, 배짱을 가지고 먼저 움직여라 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가 나오니까 이 카드가 다 이거 일단 열게요. 자, 칵테일 파티 카드가 있어요. 그렇군요. 6개의 미러가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7개의 미러가 나오네요. 자, 언더라잉은 7개의 컵이 있네요. 프루츠가 있고요. 밑에 9개의 린이 있네요. 일단 이 5장 카드는요, 피닉스와 관련이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 피닉스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상황을 나가는 건데요. 제가 아까 이분하고 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 역시 포함해서 그리고 가족 이야기도 했었잖아요. 뭐 형제 자매들 뭐가 됐든 지금 그 상황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을 찾아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불필요한 것들을 자르는 거거든요. 그걸 꺼냈어요. 일단은 카드를 짚어드릴게요. 자, Be bold and make the first move가 있어요. 카디널 문인데요. 배짱을 가지고 먼저 움직여라 라는 카드예요. 자, 그 말을 다시 바꿔보면 여러분이 움직이고 싶긴 했는데 배짱이 없어서 못 움직였다는 말이에요. 그 위치가 좋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고는 있었는데 그 위치가 좋지 않은 위치다라는 건 인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가족의 문제로 볼 때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닌데 내가 여기에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뭐가 됐든 여러분이 움직이고 싶었던 마음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용기가 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는 움직여라는 말이고 카디널이요.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카디널이 뭐냐면 계절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카디널 사인이 양자리, 개자리, 천칭자리, 염소자리예요. 그러니까 봄의 시작, 여름의 시작, 가을의 시작, 겨울의 시작 그것을 알리는 게 카디널인데 제가 느껴지는 부분은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시작하게 된다라는 건데요. 이 카드 안에서마저도 상대편이라는 분의 카드는 없어요. 지금 이 카드는 뭘 말하냐면 얘가 다 말해줬습니다. 여러분의 밝은 미래로 나가는 건데요. 그냥 제가 이것저것 다 말해볼게요. 이 상대편이랑 안 좋아지고 나서 여러분의 상황이 안 좋아졌어요. 뭐 그게 뭐 이분에게 뭐 대출을 해줬든 뭘 했든 혹은 여러분의 몸 상태가 안 좋아졌는데 그것 이제 정신적인 부분이겠죠. 스트레스나 뭐가 됐든 아무튼 이 상태가 안 좋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관계를 끝내고 싶지는 않은 건데 여러분이 끝났다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게 다시 나에게 좋은 방향으로 왔으면 좋겠다인데 여러분이 이걸 끝내고 나가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은 했어요. 하지만 여기에서의 미련이 됐든 혹은 내가 이제 이걸 다 포기하고 나가는 것이 두려웠든 뭘 하든 간에 안 보려고 했던 거예요. 아무튼 어떤 형태로든 간에 좋은 일이 생겨서
나에게 왔으면 좋겠어요. 그 일이.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역전되고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그것보다도 더 많이 갖고 있는 것은 이 관계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다라는 생각이 더 커요. 여러분이 갖고 있던 어떤 희망적인 단계에서 이동을 하게 되나 봅니다. 새로운 곳으로 가나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게 되는 것은 이 카드처럼 여러분이 갖고 있었던 어떤 필름의 영화거든요. 이 가위로 불필요한 부분을 자르는 거예요. 이 관계에서의 기억을 자르나 봐요. 자, 그런데요. 여기에 패밀리룸이 있었잖아요. 이게 어떤 형태로든 간에 여러분에게 이 결정을 만들어주게 하는 아주 중요한 하루가 있나 봐요. 아주 중요한 순간이 하나가 오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떠나야겠구나, 이동해야겠구나라는 결심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용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 용기는 뭐냐? 이 사람에게서 완벽하게 떠날 수 있는 용기예요. 그겁니다. 지금 이 카드는 타로 카드기는 한데요. 이 카드가 원래 갖고 있었던 의미가 있거든요. 그것을 좀 맞춰서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칵테일 파티가 있죠. 칵테일 파티는 말 그대로 사교적인 무엇인가를 말하는 것이고요. 사회적인 어떤 것을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소 여러 사람과 있는 어떤 자리에서 특히나 얘 같은 경우는 밤일 확률이 높습니다. 밤에 어떤 술자리나 뭐 이런 데서 어떤 중요한 얘기가 오고 가거나 아니면은 이 사람에 대한 무슨 사실 하나가 오게 되거나 그런 부분도 있어요. 혹은 지금 나와 있는 6개의 미러와 맞춰봤을 때는 그 술자리에 그 사람이 나타나서 정말 우연찮게 만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상황에서 여러분이 느껴지는 것은 이 관계가 끝났다라는 것이고 내가 이 관계에서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겠구나라는 사실을 그날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게 되는 게 이 필름을 자르는 겁니다. 이 관점에서 볼 때. 제가 좀 오바쟁이잖아요. 제가 느껴지는 가능성은 뭐냐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회식을 하고 있었는데 그 회식 자리에 이분 나름대로의 회식을 한 거죠. 그래서 우연찮게 만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분이 어떤 사회적인 연결이라는 느낌은 없거든요. 그런데 진짜 그 정도로 우연찮은 무엇인가에서 만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두 분만의 어떤 짧은 대화든 뭐든 간에 대화를 나누게 되고 그리고 그 눈빛이나 말투나 이런 것들도 어떤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여러분이 뭔가를 느끼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이 이걸 털고 나가서 여러분이 피닉스가 된다라는 거였어요. 여러분이 이동합니다. 솔직히 물리적인 이동이란 걸 가장 많이 의미하는 카드기는 한데 에너지 이동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 카드에 대해서 제가 제외를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제외라면 이 카드가 뭘 말하는 거냐면 여러분이 제외를 하라는 말이에요.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이 배짱을 가지고 가라고 했는데 지금 여러분이 했던 건 뭐냐면 이 사람이 뭔가 좋은 것을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관계는 끝났다라고 여러분도 받아들이고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우연찮은 자리에서 특히나 이제 밤에 그때 이분하고 맞닥뜨리게 되는 어떤 상황이 되고 대화가 오고 가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뭘 하게 된 거냐면 이분에 대한 여러분의 오해를 자르나 봐요. 그게 예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 밥자리는 끝나요. 각자 집에 가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여러분이 생각하게 되고 여러분이 배짱을 가지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한번 연락해서 이 관계를 회복시켜 볼까 이런 것도 가능은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이게 죽어있던 게 다시 깨어난다도 가능은 할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느껴지는 부분은 솔직히 이게 여러분이 이 관계를 놔두고 간다라는 느낌이 좀 더 크긴 해요. 제외로 본다면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카드를 더 따라가 볼게요. 자, 오랜만에 가부타로 상자 준비했습니다. 자, 이거 열면 여기 동전이 있죠? 여기 S가 있고 얘가 노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얘를 막 흔들 건데 어떤 답을 주는지 봅시다. 지금 일단 이 리딩으로 봤을 때는
이게 재회가 될지 안 될지, 그 사람이 올지 안 올지 같은 그런 느낌인 거잖아요. 어떤 답을 주는지 봅시다. 혹은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예스하고 노로 답할 수 있는 질문을 주세요. 그러고 나서 상자를 열어볼게요. 뭔가가 흔들렸습니다. 이제 열어볼게요. 어떤 답을 줄지요. 답은 노랍니다. 노래요. 저는 여러분 이 노가 뭔 것 같냐면 여러분을요 여기서 떠나게 만들어주는 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심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상황이 생겨서 만약 이 사람이 노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이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이 사람은 아니야 미안한데 나 그런 거 아니었어 라고 만약에 말을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받아들이기엔 이게 상당히 단호한 노가 될 것 같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정말 복잡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에서 이 필름을 자르게 해주는 영화가 2시간짜리라면 이 사람과의 어떤 필름의 양은 약 10분간의 가량의 양인데 그래 알았어 내가 내 인생에서 이 10분간의 필름을 내가 덜어내줄게 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느낌이 드네요. 오라클을 열어볼게요. 이게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2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잘 됐으면 하는 사람 1명, 그리고 이 관계는 끝났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 1명, 이 2사람이 계속 이야기를 했나 봐요. 여러분 머리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스트레스를 받은 것 같다는 느낌도 듭니다. 그게 저는 이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결론적으로는 여러분이었던 거죠. 이 2사람도 다. 그런 느낌도 드네요. 자, 얘를 열어봅시다. 좋은 카드를 한 장 열어볼게요. Easy does it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Easy does it 카드가 나옵니다. 쉽게 가자 라는 의미고요.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관리 감독하고 조정하고 차단하고 하는 것들, 그리고 너무 열심히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멈춰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리딩에서는 이럴 거야 저럴 거야 이런 생각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여러분이 여러분을 좀 느슨하게, 좀 약간 플렉서블하게 좀 놔주게 되면은 여러분들을 위한 문들이 열린대요. 여러분이 여기에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여러분의 삶 자체를 상당히 힘들게 만드나 봐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지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냥 쉽게 생각해라. 오면 오는 거고 말면 많은 거고 그런 걸 하라는 것 같아요. 그게 힘들어요. 그게 왜냐면 여러분의 감정이 지금 여러분을 많이 지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감정이 지배를 하다 보면 여러분이 거기에 휩쓸리게 되거든요. 약간 그런 건데 그런 걸 놔줘라라는 말인 거죠. 그냥 좀 여유 있게, 좀 느슨하게 가자라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얘를 한번 열어볼게요. Don't lose hope가 나옵니다. 희망을 버리지 말래요. 어떤 희망일까요? 이 사람에 대한 희망이라고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 대한 희망은 아닌 것 같거든요, 지금 이 카드가. 왜냐하면 제가 리딩한 바에 의하면 여러분이 자르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의 상황을 기대하라는 말인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솔직히 이 새로운 시작과 얘마저도 이 관계보다는 여러분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아무튼 좋은 의미긴 하잖아요, 그죠? 희망을 버리지 말라. 이 희망이라는 게 제가 느껴지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을 너무 이렇게 만들었어요. 힘들게 만든 것 같거든요. 배틀스가 되게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또 이렇게 나오니 일단 이건 여러분에게 남겨놓고 갈게요. 참 제가 부정적인 리더기 때문에 이런 좋은 말이 나와도 부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아유 참. 더 가보겠습니다. 얘가 나오려고 했어요. 맞아요. 아하, 그렇군요. 제가 이 카드를 여러모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여러분. 일단은 7번째 집은요, 여러분이라는 사람이 1번 집이에요. 그러니까 네이털 차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림을 띄울 텐데
우리 레이털 차트에 12개 집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1번 집이면 반대편에, 그러니까 여러분을 마주보고 있는 집이요, 7번 집이에요. 그래서 7번 집이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인생의 동반자, 이런 걸 의미해요. 그래서 그 7번 집 안에 어떤 별이 있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각도로 놓여져 있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함께할, 인생에서 함께할 반려자가 어떤 사람일지에 대해서 이제 추측을 하고 그걸 읽어내는 게 점성술이잖아요. 그래서 7번 집이 보통 이제 사랑의 리딩에서 좀 많이 중요한데요. 7번 집이요, 사랑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여러분에게 있어서 다소 인생에서 걸림돌이 되는 사람, 하지만 내가 가져가야 되는 사람, 이런 사람도 같이 포함이 돼요. 그래서 그냥 좋게 보면 이 사람은 여러분의 파트너다, 평생의 반려자다, 그렇게도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여러분이 떠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옆에 돈루스 호프가 나왔고, 희망을 버리지 말라, 그리고 7번 집이 나왔다면, 이 카드들 안에서, 이렇게 많은 카드들 안에서 7번 집 카드가 나왔다면, 저는 여러분 앞에요, 어떤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7번 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두 장이 나오고 얘까지 나온 거 보면 여러분 앞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는데, 대신에 너무 잘하려고도 하지 말고 너무 못하려고도 하지 말고 그냥 그 흐름에 따라가면 되는 것이고, 내가 좋은 사람, 나의 7번 집을 만날 것이다 라는 그 희망을 버리지 말라, 그렇게도 보여지긴 합니다. 이 카드로 알 수 있을 거예요. 한번 봅시다. 이 카드는 이제 앞으로 이분 포함해서 여러분 앞에 어떤 사랑이 있을지를 보는 거거든요.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좋은 카드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Let go of the past 카드가 나옵니다. 과거를 놔줘라 라고 합니다. 일단 이분을 놔줘라 라는 말일 확률이 상당히 높죠. 그 여러분의 마음이나 에너지에 방이 있는데 방도 꽉 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조금씩이라도 이 사람을 떼내보내는 거죠. 그럼 이제 방이 좀 넓어지잖아요. 그 방이 넓어질 때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이 온대요. 그걸 말해주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이 카드는 여러분이 갖고 있었던 이 과거의 무엇인가를 조금씩 보내주라는 거예요. 힘들지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이 조금 유연해지겠죠.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그러고 나에게 7번 집이 올 것이다 라는 희망을 갖고 있으면 온답니다. 그것을 말하는 카드 같아요. 그게 여러분의 피닉스인가 봐요. 저는 이렇게 끼워 맞춰 보려고 합니다. 이건 재회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의 불사조예요. 그러니까 이 여성분이 옥상에서 요가를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다시 불타오르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재봉틀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선택은 세 번째, 도너츠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시는 상대편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이제 카드를 열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의 상태를 확인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드를 한 장 열고 스타트 해보도록 할게요. 그렇습니다. 관카드가 나와요. 그렇습니다. 관카드가 나왔습니다. 타로 리더로서 긍정적인 것을 말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의 관계는 끝났다, 그렇게 말하고 싶진 않아요. 자, 여기 보면은 뉴 비기닝스라고 되어 있죠. 그렇게 볼 땐 두 분이 이별이 된 거라면, 그렇게 볼 때 이제 이 사람의 선택은 이제 여러분에게 온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그 상황에서 이전의 것은 다 없애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느낌으로 두 분이 무엇인가가 된다 또 가능하고요. 그런데 이제 원래 갖고 있는 의미는 이제 이것은 끝이 났고 각자의 어떤 새로운 시작을 한다라는 의미가 조금 더 크긴 크죠. 여기 밑에 보면은 트래직 엔딩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조금 슬프게 끝이 났다, 뭐 이런 것도 가능은 한데 일단 따라가 봐야겠습니다. 자, 오늘은 키퍼 덱으로 리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카드를 8장을 깔고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장씩 가볼게요. 자, 첫 번째 카드, 뱃 헬스가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뱃 헬스. 러버스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요. 자,
서든 웰스가 있습니다. 자, 하우스가 나오네요. 왜 하수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나왔어요. 자, 메시지 오브 컨선입니다. 그렇군요. 자, 카드를 계속 따라가 볼게요. 하이 아너가 나오고요. 메시지 카드가 나옵니다. 메인 메일이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이게 지금 뭐하고 비슷하냐면요, 여러분. 나왔던 카드의 패턴이 재봉틀하고도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이게 재봉틀보다 조금 더 잔인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듭니다. 일단 뭐 시간이 되시면은 그것도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8장의 카드는 뭐니? 라고 해서 나오는 카드가 이 8번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8번째 자리에 나오는 카드인데 메인 메일이에요. 이 카드는 의미가 없어요. 어디론가 간다, 누군가가 돌아온다, 내가 사랑을 한다,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 뭐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얘는 의미가 없어요. 얘는 그냥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나 자신이 돼야 된다라는 말인데, 뭐 그게 의미라면 의미일 수도 있겠죠. 아무튼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된다라는 말인데요. 일단은 좋지 않은 환경입니다. 배드 헬스, 여러분이 진짜 몸이 건강이 안 좋아졌다라는 것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리딩의 관점에서 볼 땐 이 상대편이라는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몸의 건강이 안 좋아졌을 확률이 거의 80% 이상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너지에서 이제 나와야 될 때가 됐습니다. 지금 여기 관 카드가 나왔잖아요. 여러분들의 이 안 좋은 것들을 좀 끝내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들이 카드를 펼쳤을 때 러버스 나왔네, 너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이 카드는 뭐냐면 여러분이 알아야 될 사실 같은 거예요. 그럼 이분이 여러분을 사랑한다,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렇게도 리딩은 가능해요. 그런데 이 카드는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을 좀 의미하는 게 커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이 분 있잖아요, 상대편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이 상태인 것 같습니다. 즉 어떤 누군가와 깊게 사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요, 여러분이 이분을 기다리시면 안 돼요. 이분을 기다리는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시간 낭비로 느껴져요. 이게 다른 자리에 나왔다면 모르겠는데 이 두 번째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라는 거거든요. 이 러버스가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라면 정말 큰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말이기도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머릿속에 갖고 있는 어떤 환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일이 이거랍니다. 행운이래요. 여러분이 뭐 돈을 크게 딴다, 카지노를 가서 뭐 이런 것도 가능한 카드예요. 그런데 지금 이 리딩의 관점에서 봤을 땐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상대편으로부터의 어떤 행운적인 무엇인가를 기대해서는 안 된대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네 번째 카드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지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계가 오나 봐요. 그리고 이 하우스가요, 솔직히 감정을 배제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환경적인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직장, 좋은 기반이 다져져 있는 어떤 일, 뭐가 됐든 여러분들을 챙길 수 있는 일이 오나 봐요. 지금 여러분도 알고 계신 것 같거든요. 지금 이 카드의 관점으로 볼 땐 이 상대편이라는 사람이 지금 누군가와 아주 큰 사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솔직히 여러분에게 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우스를 지켜야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5번째와 7번째 카드인데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어떤 여성분이 편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편지를 읽고 있는데 이 편지의 내용이 좋지 않을까봐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건데, 심지어 나왔던 카드가 메시지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메시지가 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대하고 있는 거는 이분이 연락이 오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커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화해를 하고 뭐 이런 건 둘째치고서라도 너가 연락이라도 좀 와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좀 큰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여러분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 카드는 또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 너무 많은 기대를 갖고 있다라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 이게 도움이 되는 건데요. 하이아너라고 나와 있죠. 이게 여러분들을 영광스럽게 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명예스럽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챙겨야 된다라는 말이 가장 크고요. 이게 뭐냐면 스코틀랜드에서 여왕 즉위식 할 때 이 안에 이제 공포탄 넣어서 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명예롭게 하는 거예요. 그 행위를 말하는 건데 특히나 이제 이 대포를 쐈잖아요. 대포를 쏘는 게 중요해요. 즉 여러분에게 있어서 무엇인가를 내보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도움이 된다라고까지도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이 카드가 보통 나올 때 보통 옆에 나와 있는 카드는 뭐냐라고 해서 이제 나오는 카드가 좀 중요한데 지금 여기서 여러분이 연락을 받는 걸 걱정을 했는데 심지어 여기서도 메시지가 나와 있다면 이분에게 메시지를 받는다라는 어떤 생각 자체는 버려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분은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뭐라고 할까요? 어떻게 말해야지 여러분이 상처를 안 받을까요? 여러분 생각이 나야지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하잖아요. 지금 이분이 사랑에 빠져 있다면, 누군가에게 애진작에 여러분에게 연락이 왔겠죠. 근데 여러분이 연락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말은 이분이 여러분과 사랑에 빠졌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건 여러분에게 드리는 팩폭이에요. 이분이 누군가와 사랑에 빠진 거라면, 이별이 되고 나서 그 상태라면 여러분이 이 안에 비집고 들어갈 자리는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이 돼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되는 게 중요한데 지금 여기에 하우스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 관점에서 볼 땐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진짜로 원하는 거는 이 상대편일 수 있으나 정말로 괜찮은 인생이 펼쳐질 거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집이 여러분의 그 아픔에 대한 어떤 보상 같은 거일 수도 있죠.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삶의 기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에도 굴곡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렇게 내리막길을 걷게 되고 어떨 때는 오르막길을 걷게 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건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적어도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없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이분 때문에 공허함은 있을지언정 그런 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온 카드가 얘입니다. 관카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이분은 여러분을 볼 여력이 없어요. 그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카드들 안에서요. 저는 뭐가 제일 많이 느껴지냐면 여러분한테 너무 죄송한데 이분이 바람핀 것 같진 않아요. 그러면 나쁜 카드들이 나왔을 법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하고 이별이 되고 나서 이분은 여러분을 정리하고 다른 분을 만나기 시작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관계가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좀 힘드시겠지만 마음을 좀 정리하고 여러분들에게는 집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집을 향해서 달려가시면 됩니다. 이건 어떻게든 올 거예요. 자, 일단 이 앞장의 카드로 제가 리딩을 했는데 제 리딩이 틀렸을 수도 있죠. 이분이 뭔가 다른 액션을 취할 수도 있으니까 리딩 끝난 게 아니에요. 따라가 봅시다. 이분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분이 돌아온다. 그럼 이제 저는 이제 이 리딩을 다시 해야 됩니다. 뭔가 제가 놓친 게 있었다라는 거죠. 자, 볼게요. Expect Powerful Change 카드가 나옵니다. 뉴문 이클립스예요. 엄청나게 큰 변화를 기대하랍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끝난 상태인데 여기서 뭔가가 있다면 정말 큰 변화겠죠. 그런데 이것도 뉴문이고요. 뭔가 새로운 것이 시작이 된다라는 건데 밑에 코핀도 있어서 저는 여러분에게 아주 큰 어떤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기는 하네요. 이 장식 따라가 볼게요. 자, 3개의 칼이 있습니다. 3개의 미러가 나오는 거 보니 일단 제가 아까 이분이 바람핀 거 아닌 것 같다라고 말했는데 대놓고 이런 카드가 나와버리니까 제가 죄송하네요. 킹 오브 로즈가 나옵니다. 그래요. 자, 하나 더 열겠습니다. 퀸 오브 프루츠가 있어요. 뭐죠? 그래요. 자, 언더라인 보겠습니다. 언더라인은 8개의
그렇구나. 그래요. 맞아요, 여러분. 세상은요, 사는 게 지랄 같죠. 뭐 하나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없고요. 그래요. 맞아요. 인생 그런 거 맞는데, 매번 그렇진 않나 봐요. 살다 보면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왜 그랬어!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오고 있나 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아니, 제가 이제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내가 왜 그랬어! 라는 거죠.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좀 부끄러워하는, 그리고 다소 좀, 아유, 시간 낭비했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좋은 일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카드가 나오니까 지금 이 상대편이라는 사람이 어떤 누군가와 사랑에 빠진 거는 맞는 것 같은데요. 이게 여러분에게도 말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랑은 뭐였냐?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에요. 그것도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요, 일단 대놓고 이 상대편이라는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은 거거든요. 이 세 개의 칼이 일단은 상처를 받은 건 맞아요. 근데 이제 보통 3에너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람적으로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두 분이 소원소원해졌는데 이분이 다른 누군가가 있었는데 이분이 갑자기 여러분에게 와서 미안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 뭐든 간에, 혹은 여러분이 이분이 바람피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뭔가 이상한 낌새가 있어. 그래서 이제 이 상대편이라는 사람이 잘 때 여러분들이 이제 쓱 엄지손가락을 이제 그 핸드폰에 갖다 댄 거죠. 지문을 득 대보니까 이제 비밀의 판도라 상자가 열린 거죠.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무슨 카톡에 뭐 이것저것도 있었고 별의별 게 다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크게 상처를 받았다, 이런 것도 가능해요. 아무튼 이 상처가 있었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일단은 결론적으로는 떠나는 거거든요. 떠나는 건데 어떻게 떠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진짜로 그리워하고 사랑했던 것에서 내가 인생을 새롭게 개척하는 사람으로 난 떠나겠다예요. 그래서 아주 큰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되는 게 웃기잖아요. 왜 갑자기 떠나요? 이렇게 슬펐으면 계속 슬퍼야지, 사람이. 그렇잖아요. 이게 1, 2년 슬픈 건데 갑자기 오늘부터 없어진다고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별의 움직임이 갑자기 여러분에게 뭔가를 다 털어내 보내주겠다, 뭐 이런 움직임이 생기면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사람이 생각이 안 나고 내가 왜 그랬지? 라는 그런 것도 있어요. 있긴 있는데 지금 이건 뭐냐면, 여러분이 정말 너무 슬프고 너무 간절하게 사랑했던 그것에서, 그게 이제 퀸 프루츠의 에너지예요. 이게 디바인 페미닌 에너지라고, 나에게 왜 오지 않는 거야? 난 너무 슬프고 나 혼자 이렇게 힘들게 기다리고 있잖아 라고 하는 에너지에서, 됐어, 짐 챙겨, 내 인생을 챙겨야겠다 라고 하는 게 킹 오브 로즈예요. 익제큐티브 프로듀서죠. 이분이 누구냐면 제작자입니다. 즉 이 러브쇼의 총괄 매니저죠. 그런 건데, 아무튼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챙겨 나가야겠다는 거예요. 이 상처에서. 그것을 말하는 건데요. 저는 뭘로 느껴지냐면, 여러분 앞에 킹이라는 사람이 오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은 퀸인 것 같고요. 이 두 사람은 커플입니다. 한 명은 정말 사랑을 쟁취하려고 하는 사람이고, 이 분은 디바인 페미닌 에너지, 그러니까 사랑을 받으면서 그 사랑을 온전히 받고 그대로 배로 마음적으로 돌려주는 이런 거죠. 디바인 메스킬런이 디바인 페미닌의 반대잖아요. 디바인 메스킬런 카드가 얘입니다. 그래서 이 두 장의 카드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얘입니다. 러버스예요. 즉 여러분 앞에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나나 봐요. 저는 그 느낌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알아야 될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팩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느껴졌던 게 뭐냐면, 이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다, 이런 건 줄 알았어요. 그것도 가능은 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3에너지니까. 그렇게 봤을 땐 여러분에게 뭐 바람을 폈든, 미안해 내가 누군가가 생겼어, 뭐 집을 해서 카톡이 열렸는데 이상한 세상이 펼쳐졌어, 뭐가 됐든 그 집은 그 집대로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미련 두면 안 된다는 말이기도 해요. 자, 그런데 저는 이게 뭘로 느껴지냐? 이 사람으로 느껴집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누군가가 오나 봐요. 이 사람이 여러분을 어떻게 하냐면요, 이분에게서 떠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짐 싸는 겁니다. 셀프 일리미네이션. 이게 뭐냐면요, 이 분홍색 카드가 우리 나는 솔로 같은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러면 참가자들이 있다가 저는 이거 더러워서 못 해먹겠어요, 저는 나갈게요, 나머지 분들끼리 알아서 하세요 라고 해서 짐 싸는 거 있잖아요. 그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분을 너무 사랑하고 있잖아요.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은 이분의 연락을 너무 기다리고 있는 거니까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죠. 이게 그 사람 아닐까요? 이게 이 전상대편 아닐까요? 이 상처에서 우리가 이렇게 다시 커플로 바뀌지 않을까요? 이게 바로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큰 변화가 아닐까요? 라고 한다면 이 카드가 나오면 안 돼요. 뭐 재회나 돌아오거나 그런 카드들이 있잖아요. 이건 여러분이 떠나는 카드예요. 이 사람에게 떠난다고요? 이 사람 지금 카드로 보면 누군가가 있는데, 그러면 이분이 누군가가 있으면 저기 죄송한데요. 원래 그분이 제 남자, 제 여자였거든요. 그쪽이 새치기 하신 거니까 이제 좀 비켜주시겠어요? 이렇게 하실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이 분을 떠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떠나게 된 이유가 뭐냐? 저는 여러분이 누군가가 올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사랑으로 나타나는 건데, 이 사람이 뭘 만드냐면요. 여러분에게 이걸 만들어준다니까요. Expect powerful change. 정말 엄청난 변화를 기대하라. 여러분은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나에게 새로운 사람이 온다고요? 그 사람은 싫어요. 저는 이 사람이 좋아요. 그 에너지예요. 지금 이게. 그 사람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 사람을 만나보라는 말이에요. 지금 이 카드는. 여러분 앞에 새로 나타날 사람을. 지금 전상대편이란 사람이 여러분에게 준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베테리스밖에 없어요. 이걸 모두 바꿔줄 수 있는 멋진 분이 온다니까요. 그럼 당연히 짐 싸야죠. 짐을 싸는 게 맞는 거지. 왜 여기 있어요? 자, 그게 뭐냐? 새로운 시작입니다. 뉴 비기닝스예요. 뉴문이고요. 거기다 제가 약간만 좀 곁들이면요. 지금 요 카드 있었잖아요. 하우스. 이게 여러분이 상당히 튼튼해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반이 다져진다라고 했잖아요. 저는 이게 뭐 같냐면 상당히 장기적인 어떤 뭐라고 할까요? 관계 이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랑 할 것 같습니다. 이 사람.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린 거예요. 뭐지? 내가 지금까지 뭘 했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이 타로 카드를 딱 열자마자 저는 배신감이 느껴진 게 뭐냐면, 제가 새로운 인연이라 리딩 하잖아요. 새로운 인연 리딩을 하면은 그렇게 과거의 사람이 돌아오더니 뭐 이런 리딩을 하는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고. 그래서 참 저는 슬프답니다. 그런 저의 현실이. 도대체 타로가 저를 왜 이렇게 미워하는지 주제에 맞게 나오지 않아요. 아무튼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이 펼쳐져요. 이 사람의 출연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을 바꿔준다도 가능해요. 그만큼요, 여러분. 사랑이요. 그런 거예요. 어제까지 그렇게 슬프다가도요, 어떤 멋진 사람이 나타나고 여러분이 진짜 이 사람이다 싶은 사람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요, 이 카드 솔직히 상당히 상처되는 카드잖아요. 어떻게 나를 두고 그렇게 사랑이란 걸 할 수 있어? 넌 그 사람이랑 사랑이 되디? 라고 할 수 있는 카드인데, 사랑해라! 넌 해라! 그러든 말든. 하는 정도가 사랑이에요. 사랑은 그런 거예요. 나에게 좋은 사람이 생기게 되면, 과거의 사람은 홈플러스 13번 기저귀 섹션에서 만났을 때, 니네, 애기 가졌니? 축하한다! 정도로도 말할 수 있는 그런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기대하십시오. 이분. 기대하면 됩니다. 나에게 전부고, 그 사람 없이는 죽을 것 같고, 했던 것도 일명 한껏 차이입니다. 그런 게 사랑이에요. 카드를 열겠습니다. Your wish is granted. 카드가 나옵니다. 너의 바래왔던 소원은 보장형이다. 라고 합니다. 제가 보험을 잘 몰라서 그런데요. 보장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그 느낌인 거죠. 너가 요청했던 것이 현실화가 된다. 예요. 솔직히 여러분이 요청한 거는 전상대편이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 카드를 꺼내면 안 돼요. 만약에 이 사람이 돌아온다라는 것으로 볼 땐 이게 떠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전상대편이란 사람은 이 사람인 거고, 이 사람이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관계를 떠나서 여러분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건데 그렇게 보면 또 이 카드가 말이 안 돼요. 상처를 회복하기 위해서 온다고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이 사람 새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로 원하는 건 사랑인 것 같아요. 사랑을 하는 거죠. 그 관점에서 봤을 땐 이 사람이 해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느껴지긴 그래요. 솔직히 조금 그런 말 할 때 공감 안 되는 경우 많잖아요. 무슨 소리야. 그런 슬픔들이나 과거의 사람은 새 사람으로 있는 거야. 새 사람을 만나.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여러분이 진짜로 놓지 못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을 때 들으면요, 정말 상처돼요. 내가 얼마나 노력했고 내가 얼마나 상처됐는데 그 사람을 놓고 새 사람을 만나라니. 그리고 내가 아직까지 이렇게 마음에 있는데 새 사람 만나가지고 그 사람한테 내가 마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그 사람 시간 낭비시킨 거고 나는 나쁜 사람 되는 건데 왜 그렇게 말을 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카드는 그건 아닌 것 같고, 여러분이 그 사람을 딱 만나자마자 이 전상대편이라는 사람에 대한 모든 게 사라질 것 같아요. 그게 코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관을 못 만들었다는 거죠. 이제는 만들어주는 건데, 결론적으로는 새롭게 나타난 사람이 이 관짝을 짜주는 겁니다. 그거죠. 아, 세상에 여러분. 일단 이 카드 열고 갈게요. 제가 해야 되는 걸 잊었네요. 아, 중요한 게 있었는데. Time is still unknown입니다. 일단 아직은 모른다예요. 그런데 저는 곧 나타날 것 같고요. 뭔가 엄청난 변화를 기대하라고 했고 새로운 시작이 있는데, 저는 이게 보통 나오면은 뭐 다음 달이다, 뭐 2달 뒤다, 뭐 이런 게 나올 줄 알았는데 시간은 아직 모른대요. 그렇기는 한데 곧 나타날 사람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바래왔던 것도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제가 뭘 알았냐면 이거 갖고 왔거든요. 바보타로 상자. 이거 열면 안에 노하고 예스 되어 있는 동전 있잖아요. 이거 넣고 흔들어야 되는데 순서를 제가 까먹은 거죠. 일단 제 느낌적으로는 카드 흐름으로 볼 때 이 사람은 노를 꺼낼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제 여러분이 질문을 하셔도 돼요. 예스나 노로 답을 할 수 있는 질문이 있잖아요. 반드시 뭐 이 사람과 관련이 없더라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흔들었으면 된 것 같아요. 자, 뚜껑 열겠습니다. 도대체 뭐가 있을까요? 지금 동전이 서 있었는데 띠링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뭔가 운명이 바뀐 것 같아요. 봅시다. 놉니다. 저는 솔직히 이분이 여러분, 죄송해요. 진짜로 다른 누군가와 사귀고 있다면 그것은 러버스 맞거든요. 그 관점에서 볼 땐 여러분한테 연락 못합니다. 그 사랑에 흠뻑 빠져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온다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닌 거예요. 물론 그런 건 있죠.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데, 내가 얼마나 너 때문에 아팠는데 그게 아까울 수는 있죠. 그런데요, 사랑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누군가가 나타나잖아요. 그 아픔이고 뭐고 간에 그 시간들도 다 무의미해집니다. 그게 또 사랑이에요. 자, 계속 카드를 따라가 볼게요. 그런데 이게 조금 그렇긴 하네요. 이 말 자체가 언제 올지 모르겠다라는 말인 거잖아요. 아직 그때는 모르겠다라는 건데, 근데 전 느낌적으로 상당히 조만간에 벌어질 일 같은데. 그렇습니다. 자, 카드를 열어봅시다. 리브라입니다. 아하, 천칭자리고요, 여러분. 천칭이요, 9월 24일부터 10월 22일까지 있거든요. 저는 솔직히 이게 천칭자리 때 뭔가 여러분에게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소원이 보장형이 되는 게 이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은 이 리딩 안에 천칭자리가 있다, 뭐 이런 것도 가능은 하겠죠. 근데 저는 이게 좀 시기적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보면은 그림의 큐피트거든요, 얘가. 그래서 원래는 리브라가요, 금성의 별자리예요. 그래서 사랑의 별자리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앞에 어떤 사랑을 가지고 오는 어떤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랑에 더 이상 뭐 미련 가지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카드를 한 장 열겠습니다. Burning Desire 카드가 나와요. 그렇습니다. 자, 이 카드를 왜 꺼냈냐면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이 전상대편 포함, 그리고 새로 나타날 사람 포함 해서 여러분 앞에 다음 사랑으로 오는 사람은 뭐냐라고 해서 꺼낸 게 얘예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이 이렇게 뭐 3개의 칼도 꺼냈고 뭐 이분이 누군가가 있는 상태고 그런 거라면, 이분이 갑자기 여러분에게 와서 여러분의 몸을 잊을 수 없어, 나는 불꽃처럼 타올라, burning desire, 이래서 갑자기 이런다고요?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느껴지기에는 여러분 앞에 새롭게 나타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이 봤을 때 상당히 외모가 끌리는 사람인가 봐요. 아무튼 두 분은 상당히 그 성적으로 많이 끌리나 봐요. 그래서
무엇인가 되는 건데요. 자, 일단 여기에 제가 요만큼만 남기고 갈게요. 요만큼만. Frames of Passion Ignite예요. 그래서 이게 무엇인가 불꽃이 다시 일어난다라는 게 의미를 좀 포함을 해요. 그렇게 볼 때는 이게 이분이 돌아와서 여러분과 버닝 디자이어를 한다? 가능은 하죠.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이분이 누군가를 떠나야 돼요. 그러면 아까 이 떠난다는 게 이분이 누군가를 떠나는 걸 수도 있는데 저는 그 느낌은 안 들어요, 솔직히. 그건 제가 여러분이 재회를 바라고 계신 분이 있을까봐 싶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저는 관이 나왔잖아요.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여러분 앞에 새로운 사람이 있고 그 사람과 상당히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잘 맞는 거죠, 그 부분이. 뭐 대놓고 잘 맞는 거 있잖아요. 약간 그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여러분이 이게 되는 거거든요. 하우스. 이게 딴 게 아니라요. 이 집안에는 너무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르락 내리락은 없어요. 그러니까 보호받고 있고 안정적이며 그것을 느낄 수 있다라는 말인 거거든요. 일단은 답은 노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전상대편이 돌아와서 버닝 디자이어를 한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도너츠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오랜만에 진행을 해본 그 사람의 선택은 리딩 해봤습니다. 자, 이 리딩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길 바라며 저는 또 새로운 리딩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케일럽이었습니다. 바이. Stop.